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2025년에도 레전드 웹툰과 웹소설이 드라마와 영화로 재탄생될 예정인데요. 제작이 확정된 웹툰 원작 드라마의 방영 일정과 배우 캐스팅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알파타르트 작가의 재혼 황후입니다. 동대제국의 황후 나비에는 남편인 황제가 도망노예 출신의 정부를 황후로 만들려고 하자 스스로 이혼을 택하고 운명을 개척하며 서왕국의 왕인 하일리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완벽한 황후인 나비에는 신미나가 캐스팅되었으며 하일리 역으로 이종석이 출연을 제안받았습니다. 재혼왕후는 거의 4년 전부터 드라마 제작 이야기가 언급되었으나 전혀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캐스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재혼왕후가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에 드라마가 어떻게 제작될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재혼왕후가 한복 입은 조선식으로 각색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파격적으로 진짜 드레스 딱 입고 서양 중세물 느낌으로 제작되는 걸 원하세요? 두 번째 작품은 한산이가 작가의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입니다. 환자를 살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눈엣가시 대학병원 중증외상팀에 전쟁 지역을 누비던 천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부임해 유명무실했던 중증외상팀을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최고의 실력을 가진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역에는 주지훈이 캐스팅되었으며 추영우는 양재원 역을 맡아 백강혁의 제자이자 1호 노예가 돼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백강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 밖에 윤경호, 하영, 정재강이 캐스팅되었는데요. 중증외상센터 골든 아워는 넷플릭스에서 2025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강풀 작가의 웹툰 마녀입니다. 박미정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좋아했던 남자들이 모두 다치거나 죽게 되자 자신의 운명을 저주로 생각하고 은둔하게 됩니다. 세상은 미정을 마녀라고 불렀는데요. 이에 동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미정이 마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통계학과로 진학하고 미정이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라며 목숨을 걸고 미정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운의 법칙을 찾아내는데요.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 동진 역에는 박진영이 캐스팅되었고 노희정이 마녀라고 불린 여자 미정을 맡았습니다. 마녀는 2025년 상반기 채널 A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혜진양 작가의 그놈은 흑염룡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백수정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아이디 흑염룡을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오빠인 줄 알았던 흑염룡은 체인을 칭칭 두른 중2병을 앓고 있는 진짜 중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백수정의 첫사랑은 흑역사가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16년 후 백수정이 새로 부임한 연하의 본부장 반주연에게서 흑염룡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백수정 역은 문가영이, 흑염룡 반주연 역에는 최현욱이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놈은 흑염룡은 2025년 2월 17일 TVN에서 월화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견우와 선녀인데요. 박성환은 낮에는 고등학생으로 밤에는 무당 천지선녀로 5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온 인물이에요. 우연히 견우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 박성환은 백견우가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막게 되는데요. 한편 애군을 몰고 다니는 백견우는 신이나 무속인을 배척하는 인물이었으나 성화를 만난 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돼요. 하지만 견우를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만 가는데요. 고등학생 무당 박성환은 조희연이, 애군을 몰고 다니는 남자 백연우는 추영우가 캐스팅되었고 2025년 6월 23일 TVN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입니다. 평범한 여대생 K는 자고 일어났더니 에르넬의 꽃이라는 중세 로맨스 소설의 돈 많은 백장영에 리플리에 빙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 소설대로라면 리플리는 지분 하나 없는 조연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리플리는 의도치 않게 소설 최강 집착 남주인 제로니스 공작의 첫날 밤을 가져버려요. 원래 소설 속 여주와 연결되어야 했던 제로니스 공작은 리플리에게 남녀가 첫날 밤을 치렀으니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며 청혼을 협박처럼 하는데요.
이에 리플리는 소설을 원래의 궤도로 되돌려 놓고자 하면서도 제르니스 공작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드라마는 웹툰과 달리 조선시대를 바탕으로 각색이 되었는데요. 지창남주와 하룻밤을 자게 된 차선책 역에는 서연이 캐스팅되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을 가졌으나 사랑하는 여인에게만큼은 순결과 순정을 다 바칠 직진남주 경성군 역은 옥태영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는 KBS에서 2025년에 공개됩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 연상호 감독과 최규석 작가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와 처절한 진실 추적이 교차하는 강렬한 스토리를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우연히 범죄자를 죽이게 된 후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이 신의 계시라고 믿게 되는 목사 성민찬은 류준열이 캐스팅되었고, 신현빈은 성범죄자에게 살해당한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며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목사 성민찬의 뒤를 쫓는 형사 연희 역을 맡았습니다. 계시록은 2025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미생 윤태호 작가의 파인입니다. 파인은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사건을 모티브로 바닷속에 묻힌 보물선을 이용해 큰돈을 벌려는 성실한 악당들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보물 발굴에 뛰어드는 인물인 오관석 역의 류승룡이, 오관석의 조카인 오이동 역의 양세종이 캐스팅되었으며 임수정, 이동희, 김성호, 김의성, 김종수, 정윤호가 캐스팅되어 숨겨진 유물을 향해 몰려드는 건달 사기꾼, 도굴꾼, 불륜남녀, 부패경찰, 장물아비, 사채꾼 등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파이는 2025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광장입니다. 광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 앞에서 서울의 패권을 다투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두 조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소지섭은 다른 조직의 행동대장이 된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 비밀을 파헤치는 남기준 역을 맡았고, 허준호, 안길강, 이범수, 공명, 추영우, 조한철이 출연하며 차승원과 이준혁이 특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광장은 넷플릭스에서 2025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작품은 최희선 작가의 카카오 웹툰 악연입니다. 악연은 사채빚을 진 남자와 시체를 유기한 남자, 그리고 상처받은 여자가 각자의 욕망을 쫓으며 서로를 파멸시켜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의사 안경남은 이강수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외과의사 주연 역에는 신민아가 사건을 목격한 후 범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남자 역의 박혜수, 사채업자에게 쫓겨 돈이 필요한 남자 역의 이희준, 일자리를 잃어 돈이 필요한 남자 역의 김성균이 캐스팅되었는데요. 한 사건에 얽힌 다섯 사람의 악연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2025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11번째 작품은 반지은 작가의 친애하는 X입니다. 눈부신 외모와 친절한 성품을 지닌 최고의 여배우인 백아진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에게는 악마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을 응징하고 짓밟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철저하게 몰락하는 내용을 그린 멜로 스릴러인데요. 소시오패스인 백아진 역에 김유정이 캐스팅되었고, 오랜 시간 백아진을 사랑하고 그녀를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백아진을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윤준서 역에는 김영대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친애하는 X는 2025년 티빙에서 공개됩니다. 12번째 작품은 바니와 오빠들입니다. 원작 웹툰은 첫 연애가 흑역사로 끝난 뒤 얼빠를 선언한 바니를 5명의 잘생긴 오빠들이 좋아하는 작품으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오빠들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드라마는 외모처럼 단편적인 매력이 아닌 상대의 감정과 내면에 집중하면서 연애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스토리로 각색된다고 해요. 여주 반희진 역에 노정희가 캐스팅되었고, 존잘 오빠들 중에 황재열 역의 이채민, 차지원 역의 조준영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바니와 오빠들은 MBC에서 2025년 상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